약 안 먹고 고혈당 없애는 방법 4가지. 나이가 들면 만성질환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은 쓰리고라고 해서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이 생기면 만성염증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대표적인 만성염증이 암입니다. 암 발생 확률을 줄이고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쓰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쓰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쓰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부터 먹어라. 보통 한 끼 식사는 밥과 국,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은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집어 먹는다. 밥을 먼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온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높아진다. 높아진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려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된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과부하가 생기고 대사 기능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적당히 먹으면서 소식하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다. 자극적이거나 단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기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음식은 고춧가루나 설탕 등을 많이 넣어 간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설탕을 적게 먹으려 노력하더라도 식당에서 얼마만큼의 설탕을 넣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안 먹으려 노력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제까지 달고 짜고 맵게 먹던 식습관을 버리려고 하니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달게 먹으면 고혈당, 기름지게 먹으면 고지혈증, 짜게 먹으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다.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쓰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쓰리고 발생 확률을 줄이려면 먹는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채소부터 먹게 되면 채소 안에 식이섬유가 먼저 분해되어 혈당 급상승을 막는다. 기존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서 식사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던 식사 순서를 바꿔라. 먼저 채소 반찬부터 다 먹고 단백질을 먹고 밥을 먹어라. 식이섬유부터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바꾸어라. 채소부터 식사하는 방법은 기존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두 번째, 야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은 실천하기 쉽지 않다. 낮에는 음식을 섭취해도 활동을 해서 에너지로 소비할 여력이 있다. 반면에 밤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다. 남은 에너지는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몸의 지방은 혈관을 기름지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중성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도 커진다. 중성지방은 밤에 야식을 많이 먹으면 더 급격히 쌓이게 된다. 밤에 먹는 야식은 비마론이라는 호르몬 생성을 막는다. 비마론 호르몬이란 한마디로 다이어트 호르몬이다. 비마론 호르몬이 나오면 지방 축적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 비마론 호르몬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에 나온다. 밤에 야식을 먹지 않고 공복에 잔다면 비마론 호르몬이 잘 나온다.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다. 반면에 밤에 야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비마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까먹게 된다. 늦게 먹은 야식을 소화한다고 우리 몸에 비마론 호르몬을 생산할 시간이 없어진다. 밤에 비마론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중성지방 축적도 빨라진다. 이 때문에 밤에는 절대 야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가 고프거든 토마토를 먹거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먹고 자도록 노력해야 한다. 밤에 야식을 먹는 것은 중성지방을 축적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니 절대 삼가야 한다. 세 번째, 많이 걸어라. 걷는 것이 약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걷는 것은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좋게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도 줄일 수 있다. 암을 예방하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생존율이 높아진다. 이 모든 효과는 걷기에서 시작하고 완성된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걸어라. 인간의 신체 활동 중 가장 기본은 걷기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누워야 한다는 것이다.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빨리 감소한다. 신체 기능이 급속히 나빠지고 만성질환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꾸준히 걷기만 하면 질병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꾸준한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든다. 골다공증의 위험이 줄어들고 관절염이 없어진다.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어서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등 정신 건강에도 좋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을 만든다. 실제로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생명력이 늘어난다. 특히 걷기를 많이 하면 하반신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우리 몸 근육의 70%는 하반신에 있다. 하체의 대부분은 허벅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허벅지 근육은 혈당을 분해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많이 걸음으로써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면 혈당 분해도 촉진된다. 때문에 식후에 많이 걸을수록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걷는 것이 약이다. 무조건 많이 걸어라. 네 번째, 자기 자신의 주치의가 되라.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노쇠함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 번거롭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와 식습관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형성된 식습관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식습관이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평소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을 관리해라. 식전에는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식후에도 140을 넘기면 위험하다. 혈압, 혈당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언제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 기록해 두어라. 또한 자신이 먹는 다른 약도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약 처방병원의 이름, 날짜, 일회 복용량, 복용 횟수 등을 정리해라. 혹시 큰 병이 생겨 병원을 방문할 때 유용하다. 자신의 병력과 먹는 약을 적은 리스트를 의사에게 공유해라. 병을 치료하기 전에 어떤 약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어떤 약을 잠시 끊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병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약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휴대폰에 꼼꼼히 자신의 약 리스트와 복용법을 기록해라. 자신의 몸 상태와 식습관은 스스로 관리해라.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을 듣고 마음의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